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일 아침을 깨우던 그 소리가 사라졌죠.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오전에 한적한 등산로를 걸으며 여유를 만끽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 경제적 불안감도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예전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고 무작정 어디든 취업하기에는 나이가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고민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격증입니다. 인터넷에 은퇴 후 자격증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죠. 드론 조종사, 숲해설사,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 화려한 자격증 목록들을 보며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자격증을 취득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나이 든 사람을 써주는 곳은 없더라. 그냥 돈과 시간만 날린 것 같다는 씁쓸한 후회의 목소리들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자격증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격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마치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과 같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미지의 길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체계적인 로드맵 말이죠. 57세의 김철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장인이었습니다. 기계 설계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였죠.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압박이 서서히 다가왔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50대 재취업 은퇴 후 자격증 같은 키워드로 정보를 찾아 헤맸죠. 그러다 드론 조종사 자격증이 유망하다는 글을 보고 등록했습니다. 몇 달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땄죠. 하지만 막상 구직 활동을 시작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드론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선호했고 나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험은 없으니 경쟁력이 떨어졌죠. 좌절하던 김 씨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은퇴 후 재취업 전문 기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 상담사는 김 씨에게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려고 하셨네요. 하지만 30년간 쌓아온 기계 설계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상담사는 김 씨의 경력을 꼼꼼히 분석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 자문이나 프로젝트 기반의 컨설팅 업무를 제안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되 자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달 만에 김 씨는 중견 제조업체와 기술 컨설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 3일 출근하며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되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한다는 만족감이 컸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53세의 박영희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부담되어 일찍 퇴직하고 뭔가 수입을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공무원 생활만 해본 박 씨에게는 민간 분야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와 경력만 생각했습니다. 50 넘은 여자가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죠. 마트 계산원이나 아파트 경비원 같은 일자리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참석한 은퇴 준비 세미나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참석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는 일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박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민원 처리를 담당했었는데 복잡한 서류나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각종 관공서 업무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 박 씨에게 문의하곤 했죠. 세미나 후 개별 상담을 받으면서 박 씨는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받았죠.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행정 업무 경험과 꼼꼼한 성격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박 씨는 세무회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무작정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죠. 구체적인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년 후 박 씨는 동네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곧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죠. 지금은 월 25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 씨 사례의 핵심은 자신의 숨겨진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장의 니즈와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찾아낸 것이죠. 59세의 이정호 씨는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했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던 중 회사에서 실시하는 은퇴 준비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담당한 전문 기관에서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씨의 경우 생산관리 경험을 살릴 수 있으면서도 나이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를 찾아주었죠. 그것이 바로 물류 분야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고 경험 있는 관리자를 찾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씨처럼 생산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사고와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매력적인 인재였죠. 전문가는 이 씨에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물류 관련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중견 물류업체에 지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증보다도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는 이미 물류업계로 전직한 동년배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죠. 선배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실제 채용 정보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씨는 정년퇴직 한 달 전에 이미 다음 직장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형 물류업체의 센터장으로 채용된 것이죠. 연봉도 이전 직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성공 포인트는 미리 준비했다는 것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물류업계라는 선택지를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전문가의 시장 분석과 조언 덕분에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은퇴 후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죠. 은퇴 후 일자리 시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존의 상식이나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기존 경력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격증부터 따거나 아무 일자리나 지원하지 않았죠. 명확한 목표 설정, 시장 분석, 필요한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동년배들, 이미 성공한 선배들과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뢰할 만한 전문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첫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퇴직자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째, 실제 취업률이 6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결과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취업률을 공개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셋째, 누적 참여자가 10,000명 이상인지 살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입소문이 난 곳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넷째, 자체적인 교육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해당 기관의 규모와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강의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보다는 자체 시설을 갖춘 곳이 더 체계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기준을 만족하는 전문 기관 중에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상우리라는 사회적 기업인데 앞서 언급한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죠. 특히 이곳에서 운영하는 2가지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하나금융그룹과 함께하는 파워온 세컨드라이프는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하고 싶어도 지역에 상관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프로그램인 커리어 피트니스는 독특한 후불제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교육하고 일자리를 연결한 후 실제 취업이 되면 그때 비용을 받는 방식이죠. 만약 6달 이내에 취업이 안 되면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의 동년배들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지금까지 3분의 성공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재취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성공 사례들은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 아닐까? 평범한 나에게도 적용될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은퇴자, 재취업 상담을 10년 넘게 해온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내 나이에 누가 써줄까?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부터 시작하죠. 하지만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실제로 시니어 인력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특히 경험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시니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약점으로 보지 않고 강점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갖지 못한 깊이 있는 경험, 책임감, 업무 안정성 등을 어필 포인트로 만들어야 하죠. 실제로 한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실력은 좋지만 이직이 잦아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요. 반면 시니어 직원들은 한번 들어오면 오래 근무하시고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죠. 그래서 요즘은 팀 내 균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철저한 시장 분석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 사이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헛수고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강의 콘텐츠 개발이나 온라인 멘토링 분야의 수요가 급증했죠. 기존의 교육 경험이 있거나 전문 지식을 가진 시니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실버케어 분야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같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는 시니어 케어 매니저나 상담사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요. 이런 정보들은 개인이 혼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의 시장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젊을 때는 스펙이 경쟁력이었다면 시니어에게는 네트워킹이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 재취업자의 70% 이상이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킹은 단순히 아는 사람만이 만들기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관계 형성이죠. 먼저 업계별 모임이나 동문회 같은 기존 네트워크를 재점검해 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자 모임이나 재취업 준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트워킹 할 때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거나 경험을 나누거나 때로는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면서 관계를 쌓아가야 해요. 요즘 어떤 일을 하든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완벽하게 마스터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것들만 익혀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메일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입니다. 워드나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은 어떤 일을 하든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요즘은 화상회의도 일상화되었으니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프로그램 사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했거든요. SNS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링크드인 같은 비즈니스 SNS는 네트워킹과 구직 활동에 매우 유용해요. 국내에서는 브런치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어필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모든 것을 다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익히는 것이 현명하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시니어의 경쟁력을 제대로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과거의 업무 성과만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했다면 단순히 품질관리 업무 15년 경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불량률 30% 감소 달성, 이를 통해 연간 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창출처럼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거죠. 또한 최근 관심사나 새롭게 배운 것들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 후 온라인 마케팅 과정 이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능력 보유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원 회사와 직무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과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시니어의 면접은 젊은 지원자들과는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패기나 열정보다는 안정성과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나이에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비가 필요해서나 시간이 남아서 같은 답변은 좋지 않아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싶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싶다 같은 긍정적인 동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젊은 동료들과의 협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은 친구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같은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세요.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 자랑보다는 그 경험이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식의 말투는 절대 금물이에요. 많은 시니어들이 급여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전 직장의 급여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에 만족할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이전 급여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과 직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이죠. 하지만 급여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는 마세요. 근무 시간의 유연성, 업무의 자율성, 교육 기회 제공 등 다른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근무 환경이나 성장 가능성이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시간당 단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정규직보다 시간당 단가가 높더라도 전체 수입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은퇴 후 재취업은 단순히 일자리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설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를 구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무리한 업무량보다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거든요. 다만 젊었을 때처럼 무작정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경제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 유지와 자아 실현의 의미도 큽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시니어의 재취업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바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재취업을 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다음 기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오셨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은퇴 후 새로운 도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같은 상황에 있는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의 첫 번째 인생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